애경산업 저기 뭡니까 중부 CC인가요? 거기를 팔아가지고 AK홀딩스의 빚을 갚겠다고 합니다. 애경산업과 저기 중부 CC인가 하는 곳을 매각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경이라고 하는 것도 대기업이잖아요. 유명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. 근데 자신들의 알짜 회사를 팔겠다라고 나선 건요, 그냥 가만히 놔둬서는 지금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다라는 것,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인 거죠. 요즘 보면 너무 많은 기업들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런 걸 볼 때마다 느껴지는 건 1997년, 98년에 그 IMF 때와 지금이 똑같다, 아니면 그때보다 더 심하다, 뭐 이런 생각들입니다. 그때는 그래도 경제 성장률이 7%, 8%, 9% 되게 고성장을 했다. 경제 위기를 막고 또 IMF라는 위기를 겪었지만 V자 반등을 하고 다시 살아났죠.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럴 수 없죠. 위기가 닥치고 난 이후에 그 위기를 개선하려면 좀 이익이, 흑자가, 성장이 좀 두드러지게 높아야 되는데 별로 높지가 못하죠. 거의 마이너스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성장을 하는 상태인 터라 더욱 이제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. 결국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이요, 더 이제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. 애경이 저 정도다라고 하면 사람들은요 더 움찔하겠죠. 애경만 그러냐고요. 홈플러스도 부도, 반란도 부도, 그리고 다른 것들도 되게 지금 상황이 예사롭지 못하죠. 되게 우려스럽죠.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. 그걸 잘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잘 대비하고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.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이 많이 안 좋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 증거들이죠. 그 증거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고, 결국은 더 힘겹고 더 어려운 처지가 이제 닥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. 참으로 두려운 이야기입니다. 참으로 공포스러운 이야기죠. 그런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을 어떻게 견뎌내겠냐라는 겁니다. 과연 견딜 수 있을까?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기업들이 자신의 알짜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산만 매각하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직원들도 구조조정하고 희망퇴직해서 내보낼 것 같습니다. 수순이겠죠. 피할 수 없는 수순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참 씁쓸하고 참 답답한 노릇인데,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, 누가 누구를 걱정하냐, 네 걱정 제일 먼저 해라, 당신 걱정이나 먼저 해라,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.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불편하지만 네가 누군가를 걱정할 처지가 아니다, 네가 네 걱정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진심 어린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 말이 또 맞기도 하고요. 참 살아가는 게 다들 예의도 없어지고 남들 걱정 염려보다 내 생각 내 걱정을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처지인 거죠. 그게 이제 지금의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더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. 더욱 우려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하겠습니까? 어떻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? 잘 고민하고 잘 생각하고 잘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. 참으로 서글픈 것 같습니다. 암담하다는 생각들도 들고요.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되려나, 어떤 삶이 가능하려나 라는 걱정들도 해보고요. 이제 좀 봐야겠죠. 좀 두고 봐야겠죠. 참 서글픈 거죠. 씁쓸한 거죠. 두고 봐야 할 테고 지켜봐야 할 테고 좀 뭔가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좀 챙겨봐야 할 텐데, 확실한 건 예사롭지 않다는 겁니다. 지금의 상황이 뉴스만 봐도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?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걸까? 과연 앞으로 별일 없이 무탈하게 살 수는 있는 걸까? 라는 질문들을 내 스스로에게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. 참으로 걱정스럽죠. 염려가 좀 되죠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책을 계속 내고 그 책을 기반으로 강의를 좀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, 그게 과연 가능할지 어떨지
아직은 불투명하고 불확실합니다. 제 이름에 첫 번째 책을 냈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책을 지금 출판사랑 이야기하고 있는데요. 지금 이제 책 내지 디자인하고 있는 중입니다. 지금이 4월이니까 대략 한 6월쯤이나 7월쯤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생각하는데 두고 봐야죠. 어떨지. 참 많은 생각들, 많은 고민들, 많은 염려가 되는 거죠. 누가 뭐라 해도 좀 잘 살아내야 되는데, 잘 살아가야 되는데 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부지런히 천천히 뭔가를 만들어가고 대비해 나가고 움직여 나가볼 작정입니다. 살아가는 게 참 쉽진 않겠지만 저는 저대로 또 생존을 위해서, 살아내기 위해서 나름의 또 이제 다운사이징을 해야 되는 거죠. 저의 삶의 모습에서 또 줄여낼 것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회사에 있는 이 후배 동료들 누군가는 출퇴근하는 교통비를 좀 줄여보기 위해서 자전거로 출퇴근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다른 활동들을 또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하겠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요.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왜겠습니까?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, 예산없지 않으니까 그러는 겁니다. 그래도 1인 가구들은 자기 입만 생각하면 되는 건데 가장들은요, 가족을 둔 부모들은요, 자식들 챙겨야 되고 이 부부들 또 챙겨야 되니까 더 씁쓸하고 더 좀 염려스러운 것도 사실이죠. 그런 시대가 지금입니다. 지금의 이 상황들을 잘 좀 헤쳐나가야 할 텐데 과연 괜찮을 수 있을지 염려들이 많은 거죠.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?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좀 대비하면서 지내야 하긴 하는데 참으로 우려스럽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겁니다.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? 어떻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? 잘 좀 따져봐야겠죠. 잘 좀 추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결국 누가 뭐라 해도 지금의 이 답답한 현실을 헤쳐나가는, 극복하는 그 몫은 우리 자신에게 남겨져 있다라는 잘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참으로 힘겨운 시대가 지금이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. 누가 도와주지도 않을 것이고 스스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헤쳐나가야 됩니다. 그거 말고는 없는 거죠.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을 단단히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좀 더 살펴보고 대비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이상입니다.